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1차적으로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규제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 경험치인데 규제는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과도한 규제를 완화를 해요. 네네. 뭐냐면 정책이라는 건 적시적소의 정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과다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에프킬라로 파리를 죽이잖아요. 예를 들어. 네. 그러면은 한 방에 딱 뿌려가지고 그 파리를 맞춰서 딱 죽일 수 없어요. 파리나 모기나.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잡기 위해서는 얘를 죽일 수 있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뿌려야지만이 파리나 모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같은 경우도 정책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딱 한 방에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잘 안 살아납니다. 잘 안 살아나는데 결국은 살아나기 시작할 때는 그 수많은 정책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갖고 과도하게 급상승을 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일어났던 부동산 시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살아나서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으로 과도하게 오르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진짜 바로 오르기 전에 사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밀짚 모자는 겨울에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규제 완화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지금 규제 완화했는데 시장이 잘 안 먹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규제 완화가 끝났다.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를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반응을 할 때까지 계속 수많은 정책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나오자마자 몇 개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꿈쩍도 안 한다라고 해갖고 이거는 시장이 완전히 지금 먹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나온 규제 완화가 시장에 지금 약발이 안 먹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한 규제 완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1차적으로 시기적으로는 겨울에 밀짚 모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지금이 부동산의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봄, 여름이 올 때 밀짚 모자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매입을 하는 것을 일단은 추천해 드릴 거고요. 네네. 후암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후암동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요즘 들어서 뭐 예전에는 이제 뭐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세 개 묶어서 그랬잖아요. 네네. 상급지로. 근데 요즘은 또 규제가 안 풀려가지고 용산까지 해가지고 네. 같이 진행 중인데 네. 이쪽 지역에 이제 뭐 용산공원 근처고 해가지고 네네. 좋아 보여가지고 네네. 얘기 듣고 한번 가보긴 했어요. 엄청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이면은 얘까지 풀면은 부동산 시장이 또 얼마나 확 뒤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좋으면 규제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네. 규제를 푸는 곳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곳이고 현재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니까 아직도 안 풀고 있냐, 아직도 못 푸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은 그래 빨리 풀어갖고 안 좋은 것도 빨리 살려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 분위기에서도 풀면은 진짜 큰일 날 정도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안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역적으로 선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그런 마인드면은 투자 시기도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분은. 네. 그래서 투자 시기 지금으로 잡으시고 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해도 되는데 용산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용산의 투자에 대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업무에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할 것이냐, 업무 중심의 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완전히 그냥 주거 중심의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업무 중심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하신 곳은 사실은 주거 중심 투자지예요. 업무 지역의 투자처와 주거 중심지 투자처 두 군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하는데 도움 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두 군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용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한번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네. 용산구 자체가 지금 우리가 경계를 한번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용산구인데 용산구는 크게 보면은 이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좌측편과 우측편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좌측편이 지금 1번에서 말하는 업무 중심 지구의 투자처예요. 왜냐하면은 이 용산을 조금 용산구만 보지 말고 조금 더 서울시 정책과 비추어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용산 바로 밑에 여의도라는 거 보이죠? 네. 여의도라는 곳이 보입니다. 이 여의도라는 곳이 여의도라는 곳은 이제 국제금융지구로 금융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용산에서 조금 더 용산과 붙어 있는 중구 쪽에 해당되는 서울역 쪽에서는 지금 지금 강남의 코엑스 같은 경우 코엑스 같은 곳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제금융도시와 그리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와 그리고 서울역의 강남의 코엑스 같은 규모가 들어오는 지금 이 축 자체가 지금 앞으로의 경제축, 서울의 경제 중심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여의도에서는 강북으로 빠져나가는 이 대교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서강대교가 있고요. 두 번째가 마포대교가 있고 이 원효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교를 넘어야지만이 국제업무지구도 지날 수가 있고 원효대교를 통해서 원효대로를 통과해가지고 원효대로를 통해서 서울역 쪽으로 가면은 서울역 북부역세권이 개발되는 코엑스 부지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산에 있어서 또는 서울에 있어서 경제축이 될 곳이 국제금융지구와 연결되는 원효대교 그리고 국제금융지구에서 원효대교를 바로 넘어가면은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국제업무지구를 지나서 원효대로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서울역 북부역세권에서 이 축이 앞으로의 경제축이 될 것 같고 그쪽 인근에 붙어 있는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일대가 경제축의 중심이 되는 핵심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업무 중심 쪽으로는 서계동부터 청파동 일대에 지정된 곳들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로 투자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청파동 일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후암동 쪽인데 후암동은 숙대입구역에서 용산고등학교 쪽으로 가다가 이 힐튼 호텔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혹시 네. 이쪽 길 잘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숙대입구역에서 이 힐튼 호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편을 서우암동이라 그러고 우측편을 네. 동우암동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지금 3억으로 투자를 하시려면은 아마 동우암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서우암동은 지금 정비 예정구역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정으로 확정돼 있다는 게 좀 웃긴 말이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보시면은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아예 적혀 나와요. 그러니까 예정구역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네. 정비구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투자 금액이 최소한 6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3억이면 동우암동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입지적으로 거의 똑같은데 서우암동은 정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높이 제한에 대해서 일단은 풀려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남산이라는 곳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남산 주변 지역 고도 제한 풀어준다라는 기사들 보신 적 있습니까? 네네, 본 적 있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동암동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게 그동안에 지금 거의 반세기 동안 묶여있던 남산 주변의 고도 제한을 풀어주면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고도 제한으로 묶여있는 동우암동일 것 같아요. 네. 서우암동과 동우암동은 입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서우암동은 좌측편에 서우암동은 풀려 있고 높이 제한이 풀려 있고 완화가 되어 있고 동우암동은 지금 20m로 지금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남산에서 물을 이렇게 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이 다 모이는 곳이 사실 이 용산고등학교 일대예요.
용산고등학교 그 말은 뭐냐면은 용산고등학교의 일대가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지대가 낮은 곳에는 좀 높이 지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동우암동 쪽에서 가장 유력한 곳이 지금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동우암 3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가 남산에서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다 모이는 곳이 동우암 3구역 일대인 것 같아요. 제가 다 지금 답사를 다 해보고 했을 때 지형적으로 우리가 지형도나 이런 것들을 다 보았을 때는 이쪽 일대가 투자성이 가장 좋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억 정도로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규제는 피하고 싶고 좀 업무 중심지로 가고 싶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금융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이 청파동 일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후암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후암동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규제를 하고 있는 사실도 지금 알고 계셔야 된다. 네. 현재는 고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은 지금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을 푼다라는 이런 지금 기사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지시는데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후암동 쪽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후암동도 꽤 큰 면적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지대가 낮은 현재 동우암 3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3억으로는 한번 두 양쪽을 잘 비교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네. 3억으로 상수역에서 합정역 사이 일대를 한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예. 진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3억이면은 갭 투자로 강남 상구의 아파트도 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참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3억으로 진짜 아파트를 하기에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가 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만 고르면 아파트 못지않은 어떤 투자 상품들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네네. 상수역부터 합정역 일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특별히 뭐 연고가 있거나 이쪽에 거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아닌데요. 네. 저랑 지금 거주하는 데랑은 좀 멀기는 한데, 네. 그래도 한강 근처 좀 가깝고 해서 네네. 나중에 좀 좋아지면 네. 거기도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은 투자처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좀 한강을 큰 틀로 한번 볼게요. 자, 한강을 한번 큰 틀로 한번 보면은요. 위에 한번 상단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이 성수동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있어요. 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있는데 다세대 하나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셔도 알 겁니다. 아마 제일 싼 게 한 15억 정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한번 다세대 금액만 20억 정도에 나와요. 빌라, 우리가 아는 빌라가. 그리고 그 옆에 요번에 자양동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요번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되면서 입주할 수 있는 매물들이 투룸짜리 전용 한 10평짜리들이 지금 한 10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비싸죠. 예,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말고는요. 이제는 투자할 데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유엔빌리지라고 해서 굉장히 고가의 주택들이고 여기는 한남뉴타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동부이천동이고요. 여기는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쪽 마포 쪽에 다 아파트 돼 있고 광흥창역 아파트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쭉 이쪽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다 고가의 주택들만 자리를 잡고 있고 성수동 지금 미개발지인데 고가로 자리를 잡았고요. 자양동 요번에 고가로 자리를 잡았고 사실 자양 이동의 일부 이 잠실대교를 지나면서 일부 지역들 빼고는 나머지 개발이랑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상수역부터 합정역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 당인이 발전소라고 알고 계시죠? 네네, 알아요. 당인이 발전소 자체가 지금 모든 것들이 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쪽이 다 공원으로 지금 변모가 되어 있고 마지막 단계에 지금 그 터빈기가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대에 대한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편에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 있었다면은 예전에 2009년도 제가 날짜도 안 까먹는데요. 날짜를 안 까먹는 사연은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2009년 1월 19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 밀집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 중에 전략정비구역으로 발표를 했던 곳 중에 하나가 성수동과 이 합정동 일대거든요. 근데 그때 발표를 했던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고 지금 시장은 또 누굽니까? 같으시죠? 같죠. 지금? 그러면은 네. 그때는 하고 지금은 안 하면 이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감히 그분에 대한 정책을 예견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같은 분이 계속 시장을 하고 있다라면 그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시기를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네.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한다라는 것이 확정되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확정되면 사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너무 그리고 안 되겠죠. 예, 네. 확정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 대해서 재개발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던 재개발을 할 때는 보통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뭐 2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만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됐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주택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대도 여러 가지 방식들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들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디든지 여러 가지 방식대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선택할 것은 개발의 방식보다는 어디에 입지를 선택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은 여러 가지 방식대로 어디든지 개발이 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선택할 것은 입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다. 입지는 개발 방식과 다르게 유일무이한 곳이기 때문에 나만에 대해서 희소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합정동은 입지적으로 아주 잘 선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네.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